오늘 제가 가져온 단어는 일단 배경은 밝히지 않고 저는 새삼스레 이 단어가 되게 뜻하는 바가 너무 광범위해서 우리가 좀 범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 문화. 네. 예.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화 보러 가는 것도 문화생활이고, 예. 책 읽는 것도 문화생활이고, 그리고 우리 이제 여사라고 부르면 안 되지. 김건희 씨가 문화 외교를 하신다고 요즘에. 라고 하시면서 문화재 관련해서 뭐 또 얘기를 했다라고 기사가 뜨고 그리고 뭐 또 그쪽 업계에 종사한 경험으로 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종사하신 것과 이 문화재랑은 완전히 다른데 이거 왜 같이 쓰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라는 단어를 그냥 너무 멀리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좀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예.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갖고 왔어요. 사실 저도 쓰긴 씁니다만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화인가? 네, 봉우리가 생각하는 문화는 뭐예요? 일단은 김건희 씨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저도 문화라는 말이 엄청 광범위하게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긴 하는 게 예. 학위 논문은 운세 관련해서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논문을 썼단 말이죠.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는 이제 미술 전시회 위주로 그렇죠. 했단 말이죠. 그럼 운세부터 미술까지 전부 문화가 되는구나. 근데 운세는 역학에 가깝지 않아? 문화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니 운세는 저도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문화라는 말을 좀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긴 하네요. 일단은. 그렇지. 예. 우리가 어떤 사회의 습속 같은 것도 문화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죠. 이거 우리 사회의 문화야. 우리 한국 사회의 문화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예. 제가 관행 같은 것도 관례 같은 것도 문화라고 한다는 얘긴데. 제가 오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문화라는 단어를 쓰는 용례를 하나씩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건 하나 찾았습니다. 일단 자연 상태의 것이 아닌 것들이에요. 예.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문화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무엇입니다. 뭐 풍습이 됐건 예술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 놀이가 됐건 간에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유의할 수 있는 것들의 총합이 아닌가라고 예. 혼자 생각을 하고 왔어요. 문화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거네. 근데 또 생산활동이랑 좀 다르지 않나? 생산활동은 그럼 네. 자연에 포함되나? 근데 여기서 막히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상한 2층에서 막히네. 2층에서. 우리가 기업 문화라는 말도 있어요. 컬처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 기업 문화 같은 거는 그 컬처에 속하지는 않잖아. 그냥 갖다 붙인 거구나. 그러니까- 기업 컬처라는 표현도 쓰죠. 그렇습니까? 그럼요. 예. 코퍼리 컬처라는 표현 쓰죠. 와, 그럼 예. 진짜 너무 광범위한데? 광범위하죠. 예. 예.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아하. 정설입니다. 맞아, 너무 광범위한 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모든 것을 그냥 표현하는 말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신문방송학 계열 안에 문화연구라는 계열이 있거든요. 네, 문화연구. 예, 근데 이게 컬처럴 스터디즈라고 부르는 거고 제가 유학할 때 이제 했던 그 학과가 이제 그런 문화연구과였는데 모든 걸 연구하는 것처럼 또 비춰지기도 해요. 근데 진짜 되게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이 몇 단계로 좀 나눠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정확히 알려면 반대말을 반드시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컬처, 네. 인간의 모든 활동으로서의 컬처라고 하는 것은 반대말이 네이처. 네이처. 실제로 네이처 컬처 구분이 가장 넓은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론 구분이라는 게 반드시 정확한 구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장 넓게 펼쳐서 생각하면 자연이 아닌 모든 것들. 와, 소 뒷발에 쥐잡았네. 네. 되게 인공적인 것들. 영어로 아티팩트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아티팩트가 뭐냐 인공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손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럼 자연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면은 강가에 조약돌이 있는데 자연이 만든 조약돌도 있지만 자세히 보니까 마제석기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 네, 비슷해 보이지만 이런 건 이제 사람이 만든 거고. 그래서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구분할 때 인위적인 것에 해당하는 것의 대표가 컬처예요. 이게 가장 큰 구분이에요. 그래서 네이처 컬처 대립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좁혀가면 일반적으로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신과 물질의 대립이 있습니다. 정신과 물질의 대립이요. 예. 그러니까 정신을 대변하는 게 문화고 네. 물질을 대변하는 게 문화가 아닌 뭐 문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굳이 얘기하면 네. 시빌리제이션 또는 아까 생산 얘기했잖아요. 네. 생산과 여가 이렇게 대립할 때 일과 여가 이렇게 대립할 때 그러네. 일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적인 거거든.
아, 그럼 이게 문화라는 단어가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범위가 계속 달라지네요. 달라지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문화가 아닐까 그러면은 반론이 계속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구나. 예, 예. 아하. 그래서 한 번 좁히면 그래서 인간이 하는 활동 중에 정신적 산물에 의한 활동을 인간이 하는 활동 중에 좀 더 물질적인 활동에 대비돼서 문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좀 더 한 번 좁혀지는 거죠. 네네네. 이게 계속 좁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점점 정교하게 만들려면. 네.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좁히면 아까 또 뭘 얘기했냐면 고급한 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술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너무 많은 걸 얘기해서요. 솔직히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얘기했다라기보단 던졌다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정신적인 활동, 비물질적인 활동을 다 문화라고 커버하느냐. 또 그 중에 보면 또 우리가 유난히 사용하는 게 바로 고급 문화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하이컬처라고 부르는 건데 그게 문화 예술까지 포함해서 보통 하는 얘기거든요. 아, 그때 우리가 미드나잇 인 파리 영화 얘기하면서 그렇죠. 살롱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거는 이건 습성에 가까운 거죠. 풍습이나 습성에 가까운 거고. 풍습이나 습성은 이제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주로 살롱 문화에서 다뤄지는 게 주로 하이컬처잖아요. 네, 예. 예술과 하이 소사이어티. 문화, 네. 문학.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림 미술. 중에서도 네. 미술 중에서 순수 미술. 네. 응용 미술은 디자인이나 이런 걸 문화라고 안 친다고 안 쳐주죠. 그럴 때는 네. 생산으로 쳐버리니까. 그렇구나. 그다음에 음악 중에서도 주로 클래식한 음악, 대중음악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고급 문화와 이제 하급 문화 또는 대중문화 또는 저급 문화 뭐 하위 문화 다양한 말들을 쓰는데 그건 나중에 붙은 말이고 원래 문화라고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할 때 그 문화는 원래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미니스트리 오브 컬처 이런 거 얘기할 땐 주로 순수 예술, 고급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키는 말로 많이 쓰였어요. 아하. 그러니까 문화에 약간 층위를 나누고 나중에 대중문화라는 말이 생겨나면서 네. 우리도 문화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더 이상 귀족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렇죠. 대중에게도 문화가 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때 문화는 산업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문화 산업이라고도 불러요. 이게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이제 처음 쓴 말인데 네네. 고급 문화하고 대비되는 대중들의 저급하면서 표준화된 취향 없는 낮은 등급의 어떤 산업적 생산된 문화 그거를 별도로 이제 대중문화라고 부른 거죠. 또는 문화산업이라고. 근데 지금은 대중문화가 오히려 되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역전이 네. 돼버렸죠.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명품 신발 중에 그 명품 구두보다 에어조단과 디올이 합작해서 만든 에어조단 신발이 훨씬 더 비쌉니다. 예. 그러니까 대중문화가 오히려 치고 올라간 느낌 지금은. 오. 그럼 다른 문화는요, 또 이제? 네, 다른 문화로 이제 다시 가면 이게 최대한 좁혀낸 거예요. 그래서 네. 고급 문화만 따로 떼가지고 문화 예술만 이제 그 정신적 활동 중에서도 고도의 정신적 활동이라고 표현된 네. 그래서 등급을 나눈 것만 문화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좁은 정의입니다. 가장 넓은 정의가 네이처하고 대립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네이처하고 컬처라고 얘기했을 때 이 컬처에 해당하는 말 중에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말은 그리고 가장 잘 통용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삶의 삶의 방식. 양식. 다른 삶의 양식과 구별되는 어떤 삶의 방식 이거죠. 그러면 이제 다 적용 이게 가장 넓게 쓰일 때 그걸 쓰는 거예요. 기업 문화도 있고, 네. 그죠? 고스톱 문화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예. 지역 문화도 있고 이럴 때는 구별되는 삶의 방식을 얘기할 때, 그 라틴어로는 모두스 비벤디라고 그러고요. 네. 예. 그다음에 영어로는 라이프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적용 방식이에요. 이건 네이처 컬처하고는 또 약간 다른.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문화 용법은 그거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죠. 그러면은 우리 저 이제 김건희 씨 상대로 쓰는 문화라는 말도 정말 열받지만 맞는 아주 말이 틀린 될 말은 수도 아니네요. 있네. 틀린 말은 아니죠. 예. 네. 결국엔 문화라는 게 워낙 범주가 넓다 보니까. 근데 김건희 씨의 활동을 보면 네. 어떻게 느껴지냐면 예. 굳이 제가 문화 등급을 나누고 싶진 않습니다만 네. 약간 키치적인 것에서 출발한 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여기서 키치 문화도 따로 있습니다. 키치라는 건 일부러 저급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약간의 급진적인 활동도 있는데 예. 원래 저급한 것에서 출발을 했지만 네. 근데 거기서 시작해서 이 키치 문화를 진정으로 자기 것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좀 더 고급하다 싶은 문화에 대한 약간의 컴플렉스, 지향, 네. 숭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글로 나아가려고 그래요. 미워하면서 숭배하고 싫어하면서 따라하고. 네. 왜냐하면 그게 더 높은 등급인 이라는 거 건 알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막 순수미술 이런 쪽으로 뭔가 네. 큐레이션이라든가 그다음에 막 그 코마랑 컨텐츠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제 네, 예술전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바로 자신 안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컴플렉스를 채우는 활동인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까 누군가가 브로드웨이라는 말씀 쓰셨는데 그게 이제 그렇죠. 구별짓기, 디스팅션이라고 이제 그 프랑스어에서는 얘기하는데 바로 뭐냐면 현대 문화가 등장하면서 네. 돈이 많아진 부르주아들이 예전에 고급 문화를 막 이렇게 쫓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컬처럴 캐피털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구별이 된다 이거야. 아, 그래서 왕실 귀족 문화 같은 걸 따라해 봐도 아, 이 사람은 원래 근본이 이쪽은 아니구나라는 게 그렇죠. 티가 난다는 예, 거구나. 예. 그래서 유럽이 보기에 미국이 네. 졸부 문화거든. 네. 딱 그렇네. 예. 그리고 또 유럽이 보기에 부르주아들은 왕족이나 귀족과는 다른 졸부 문화인 거죠. 야, 그러면은 정말로 이게 내가 문화자본을 제대로 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맨 꼭대기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열등감이 없으려면. 예, 구별짓기의 끝판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의 왕실 이게 구별짓기의 제일 최상층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럴 수밖에 없지. 그렇게 1000년 이상 되는 거를 왕족으로서 유지해 왔고 네. 아직도 부자고 네. 게다가 권위도 있고 네. 좀 어렸을 때부터 키워진 어떤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요즘 세대 특히나 다이애나 황태자비 이후로 대중성이 훨씬 더 강화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긴 했지만 실제로 그들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거는 한 벽에 넘어설 수 없는 수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넘사벽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내가 최상위층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책임 의식도 함께 발달해 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주.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의 문화를 수혜하고 있으므로 네. 나는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차라리 영국처럼 아예 계급이 딱 있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왕정복권 운동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네. 사실은 전통을 보호하고 엘리트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네. 이제 영국식 귀족 문화가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파괴될 대로 파괴됐기 때문에 새로 못 만듭니다. 예. 그래서 그것과 유사한 그게 이제 젠틀맨십이라고 영국에서는 부르는 건데 네. 신흥 귀족은 아니지만 네. 핏줄이 좋지는 않지만 능력이 있어서 새로운 어떤 존중을 받는 능력 있는 계급으로 등장한 계층이 있거든요. 예. 그게 장교 계층이라든가 학자 계층이라든가 이런 쪽인데 네. 그들은 기존의 귀족 계층이 가지고 있는 스노비즘, 다시 말하면 속물주의는 없고 애국주의를 가지고 있어. 바람직하네. 아, 숭고해 보인다. 그렇죠. 더 능력이 있고 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바칠 줄 알고 그래. 그래서 그들을 부르기 시작한 게 바로 젠틀맨이에요. 근대의 산물이네요. 왜냐하면 근대 근대 산물이죠. 사회로 네. 넘어오면서 군대도 생기고 그렇죠, 그렇죠. 학자들이 네. 이렇게 주목받기 시작했으니까. 예. 그래서 젠틀맨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냥 막 되게 막 고상한 어떤 신사도 이렇게 네, 이거 막 얘기하는데 중절모 쓰고 네. 근데 그 신사라는 말 안에도 들어가지만 새로운 선비 계급이라는 뜻이거든요. 새로운 계급이구나 말 그대로. 부르주 그래서 아니에요? 그게 부르주. 근대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엘리트 기능을 해요. 귀족과는 다른. 네. 근데 그런 측면으로 젠틀맨십을 만들면 네. 의미는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망한 것 같아요. 이게 안 돼. 이게 공백이, 그러니까 최상위층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영국 걸 따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최상위층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서로 그냥 내가 잘났다고 우겨대니까. 네, 네. 사실은 우리나라의 선비라고 하는 게 영국의 젠틀맨십과 유사한 측면들이 있어요. 사대부라는 말 자체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근대화시키지 못한 거지. 네. 망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좀 밝아가지고 정확하게 잘 안 보이긴 하지만 되게 디테일한 묘사를 많이 예. 하긴 했네요. 우리 봉우리의 이 후드티라든지 그 이 후드티에 해시태그 로고가 박혀 있는 것까지 묘사가 되어 있어요. 네. 작가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거업님을 저보다 크게 묘사를 했잖아요. 예, 예. 아까 기분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되게 기분 좋았죠.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전체적인 밸런스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